메이저 언론 한국경제TV에서 레키로나 유럽 진출 초읽기라는 보도가 나왔죠. 셀트리온이 국민기업으로 더더욱 성장하여 100만, 1000만 주주가 셀트리온을 한마음 한목소리로 응원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닥터새콤도 100만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기까지 열심히 좋은 소식 좋은 의학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2030년, 2040년 그날까지 셀트리온은 전 세계적인 슈퍼 글로벌 빅파마가 되리라 믿습니다. 간절한 꿈과 함께하는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닥터새콤과 함께 긍정적인 꿈을 꾸어주세요. 함께하는 꿈은 더 힘이 강하다고 하죠. 저는 언젠가 100만 구독자분들, 아니 1000만 구독자분들이 셀트리온 주주로서 세계로 함께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닥터새콤은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현직 의사와 함께 이번 내용 자세히 보시고 뒤에 코멘터리와 구독자분들 반응도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용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가 글로벌 진출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유럽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건데요. 성장기업부 정재훈 기자와 함께 레키로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최근 레키로나가 국내 정식 허가를 받았죠? 네, 자세히 설명하기 앞서 개념을 잠깐 짚어보면요. 코로나 대응에는 크게 백신과 치료제가 쓰이는데 백신은 코로나 예방 목적이고 치료제는 코로나가 걸린 이후에 쓰는 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허가된 치료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입니다. 레키로나는 항체 치료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결합하는 부위에 항체 치료제가 대신 붙어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원리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에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가 이번 달에 임상 3상 데이터를 근거로 정식 허가를 받았어요. 조건부 허가에서 정식 허가로 변경되면서 약을 쓸 수 있는 대상이 늘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원래는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심혈관 질환, 당뇨 등을 가진 고위험도,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식약처가 고위험도 경증 환자 범위를 늘리면서 50세를 초과한 성인을 비롯해 비만을 가진 성인이나 암 치료를 받는 환자도 투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셀트리온은 12세 이상 모든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식약처에 신청했는데 당국은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용 범위를 늘리는 선에서 정식 허가를 내줬습니다. 앵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는 세금이 500억 원가량 투입됐다고 들었는데 활용 범위가 늘었다는 건 긍정적인 소식이군요.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 진출도 서두르고 있다면서요. 기자, 셀트리온은 현재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의 긴급 사용 승인을 얻었고 동남아 시장을 비롯해 유럽과 미국 진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에 대한 시장의 최대 관심은 유럽 승인입니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제출된 5가지 후보 가운데 3가지를 10월 새로운 치료제로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를 비롯해 일라이릴리의 2개 치료제와 리제네론, GSK의 1개 치료제 등 총 5개 코로나 치료제가 선정 후보군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레키로나를 유망 코로나 치료제로 선정했고 앞서 3월 유럽의약품청이 정식 품목 허가 전 사용 권고 결정을 한 만큼 레키로나의 유럽 승인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셀트리온 레키로나의 유럽 승인이 기대되는 이유는 향후 해외 수출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레키로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UAE 등 중동 국가와 캐나다에서 허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또 미국 FDA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한 사전 미팅을 수차례 진행하는 등 허가 전 사전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레키로나의 변이대 응력을 높일 이른바 세계 약물을 함께 투약하는 칵테일 임상에 돌입해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에 탄력을 더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레키로나의 유럽 승인이 날 경우 다른 국가에서의 허가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키움증권에서는 조정 가능성을 전제로 올해 레키로나의 전체 매출이 2,5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레키로나의 매출 비중은 8% 정도인데요. 아직 수백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하반기 실적 상승이 예상된다는 견해입니다. 코로나라는 긴급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당장 쓰지 않더라도 비축 물량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의약품에 비해 마진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죠.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감염병 관리법상 치료가 무료입니다. 치료제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은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레키로나 치료를 허가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작했었는데 수차례 자료 보완 요구를 하면서 6개월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야 자료 제출 끝나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셀트리온 주가는 최근 레키로나 국내 정식 허가와 미국 진단키트 공급 계약, 또 3사 합병 이슈까지 호재가 있어 지난주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죠. 일단 증권가에서는 상반기보단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램시마의 유럽 점유율이 50%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 점유율도 20%를 넘으면서 성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시각도 있고요. 무엇보다 주가에는 셀트리온 체질 개선을 위한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이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입니다. 키움증권 연구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 데이터 발표가 예상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 등에서 확산이 되면서 필요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비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진단키트를 비롯해 그런 계약건들이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현직 의사로서 레키로나가 의료 현장에서 하는 역할이 정말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혁신 바이오 기업이 나아가는 길은 항상 외롭고 힘듭니다. 주변에서 가만히 냅두지를 않지요. 그만큼 셀트리온처럼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가 되는 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제 하나만 임상시험을 하는 데에도 엄청난 노력과 자본과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도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바로 바이오입니다. 이 어려운 일은 해낸 위대한 기업이 셀트리온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길고 먼 곳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한 일을 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 가까운 욕심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언론과 기사와 같은 주변인들이 늘 이렇게 가까운 욕심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며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더 먼 곳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몸으로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